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역풍당당. 역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 바람 피운 내 배우자와 그 상간자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행복하게 살 수 있겠냐? 네. 이거 약간 요거 좀 정확도가 있어요. 요거는 네. 제가 한 15년 동안 워낙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많이 하는 이혼하지. 저는 뭐 가급적 가정 회복이지만 네. 뭐 어쩌다가 이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일담도 제가 듣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하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남편이 내가 볼 때 바람 핀 거야 먼저. 그러니까 아내분이 사실 상간녀였던 경우도 있어. 간혹. 네. 그러니까 자기도 좀 고백컨대 그때 유부남이었다. 자, 그래서 내 남편이 그때 당시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내가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먼저 분이랑 이혼하고 자기랑 결혼했다. 근데 지금 또 바람 피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그 문제가 반드시 있게 돼 있다. 그쵸. 왜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그 바람이 났다는 거는 일단은 내 문제,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남편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뭐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내 배우자, 바람핀 배우자가 원래 끼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끼가 있어가지고 그 끼가 발현된 거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중독돼가지고 만난 경우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게 만난 거다.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도파민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쾌락 중추가 자극되면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상 둘이 이제 맺어져가지고 결혼해서 살게 되면 그게 깨지는 순간은 그 토대가 너무 빈약하게 되는 거죠. 그 토대라는 거,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게다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만나가지고, 물론 자기네 딴에는 순수하게 만났다고 하지만, 일단 중독돼서 만난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 두 가지인데, 어떻게 사냐면, 첫 번째는 속고 살거나, 두 번째는 참고 살거나, 참고 살거나 속고 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렵게 결혼한 거잖아. 네. 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이겨내서 자기네들끼리 그쵸. 결혼하기 때문에 네. 굉장한 인내심을 갖고 사는 거라고. 악착같이 사는 거야.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참고 사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내가 이 난간을 극복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쟁취했는데 그 상간자 입장에서는 내가 잘 살아야지. 가족들도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내부는 굉장히 곪고 썩고 골마 터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런 걸 실제로 많이 보고 있고요. 상담하면서. 진짜 그렇더라. 또는 아예 속고 사는 거야. 속는 것도 아니지. 왜 속아? 자기네들끼리 바람을 펴본 경험이 있는데. 알지. 느낌이 오지. 근데 저거 파헤쳐봤자 내가 또 고통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부른다. 네. 약간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건데 결국은 그들이 또 맺어지면 또 상간자와는 또 시들해진다. 네. 시들해지게 돼 있어. 그쵸. 막상 살면 이게 따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를 때는 굉장히 스릴이 있고 좀 쾌락을 부르는 거지만 또 살면 똑같아진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중독거리를 또 찾게 돼 있다. 특히 내 배우자가 찾죠. 내 배우자는 바람둥이니까 내 남편이나 아내는 상간자를 또 제끼고 또 찾기 시작한다. 근데 그쪽 상간자도 만약에 바람을 피웠던 거야. 그럼 둘이 같이 맞바람 피는 경우도 부지기 수일 확률이 네. 높다. 둘 다 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했는데 이혼하고 나니까 전 부인이랑 바람을 피는 거예요. 다시. 그래, 그런 경우. 그런 왜냐면 경우가 이제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로도 있어요. 간혹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진짜로. 그래요. 진짜 네. 어떤 분은 이혼하신 분도 가끔 상담하는데 이혼한 지 몇 년 됐대. 근데 네. 전 남편이 자꾸 찾아온대. 네. 근데 또 그 아내 어떤 아내분은 또 그걸 또 들인대. 자기도 외로우니까. 그게 뭐야? 그건 아니지. 어쨌든 둘이 이제 서로 좋아서 그때 결혼을 했었으니까 이 남자의 취향이 맞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또 오랜만에 보면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또 다시 막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아내분이 이제 전 상담을 많이 하니까 상담을 하는데 내 남편이 또 바람을 피겠다는 거야. 근데 전처인 것 같대. 맞아요. 근데 캐보니까 전처 집을 그렇게 드나들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야. 이제 내 아내랑 이제 같이 살 때는 아내가 별 볼일 없어 보이고 이렇게 좀 시들시들
이제 저쪽 상간녀가 왠지 좀 나아 보이는데 네. 막상 또 상간녀랑 살림 차리고 네. 같이 살아보니까 결혼해서 사니까 또 이번엔 또 전처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요. 그게 참 진짜 상대적인 이런 거라고.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또 이혼을 했으니까 네. 자녀가 있으면 면접교섭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면접교섭권 자녀 보러 간다는 핑계로 그렇지. 그 전처랑 전처를 왜 시간을 만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보내니까 보내는 증거 거지. 잡기도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실. 또 이것도 어려워지는 부정행위 거지.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 바람이라는 거는 그 내 남편, 내 아내가 끼가 있는 거고 지 주관에 의해서 피는 거지 내가 부족하거나 못나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지금은 상간녀가 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막상 상간녀랑 살아봐. 또 내가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또 와서 껄떡거리고 네. 막 이래요. 자,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일단은 중독은 중독을 부르는 그런 게 있는 거고, 네. 이제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조금 아까 거론했듯이 끼 있는 배우자는 또 픽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끼가 있다는 건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 마음의 방이 기본적으로 여러 개가 타고난 거다. 그래서 이 방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한 거지. 그 공허한 거는 약간 우울감으로도 표현되고 우울감으로 많이 표현되지. 우울감으로 많이 표현되고 뭐 여러 가지 오히려 또 거꾸로 끊임없이 이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달하게 성취욕이 굉장히 강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도 사실 우울감과 같이 병존하는 거예요. 이 내가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막 계속 하는 거거든. 추구하는 거 막 그러니까 중독에 잘 빠지는 거야.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이 중독에 잘 빠지는 거거든. 그래서 방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왜 우울하면 보통은 방이 하나가 있잖아요. 마음의 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채워놓으면 내 배우자가 그 방을 꽉 채우면 외롭지가 않은 거야. 네. 근데 이 사람은 방이 한 2개, 3개가 더 있어. 그래서 내 배우자는 한 방밖에 못 채워. 나머지 방에 비어 있어. 그때 우울한 거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우여곡절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방을 계속 이렇게 넣다가 이혼한 거야. 그럼 내 원래 찾던 그 마음의 방 하나에서 내 아내가 빠졌네? 네. 그걸 빠지고 새로운 이제 상간녀가 이 안으로 들어왔네. 이제 네. 결혼해서. 나머지 빈 방 어떡할 거야? 또 피워야 돼. 네. 이걸 안 채우면 이 사람 우울해. 집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 우울한 걸 차라리 이렇게 승화시켜가지고 성취로 가면 다행스러운 거고. 근데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건 여자만이 채울 수 있는 방이거든. 이성만이. 그러니까 아내의 경우는 남자들이 채우는 거고 이 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또 바람을 피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속고 살거나 참고 살거나 하는 게 불륜으로 맺어진 사람들은 거의 제가 확률상 내가 볼 때 한 8, 90%라고 봐요. 맞아요. 또 네. 바람 필 확률은 80%.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맺어지는 건데 네. 그 순간에는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바람 피는 분들이 많이 듣고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불행하고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배우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뭐 변명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믿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아니면 행복할 것 같아. 새로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치. 이혼을 하고 다시 그치. 사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의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이기 그치.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상간녀 관점에서도 이 이론을 알면 상간녀 중에서도 저걸 좀 많이 또는 상간남이 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면 깨달아가지고 네. 그 남자를 멀리할 텐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은 저 배우자를 잘못 만난 거라서 그런 거야. 네. 배우자랑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저 아내랑 나랑은 잘 맞아. 진작에 우리가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만을 허락한 사랑인데 뭐 하늘만 허락한 왜 저길 만나가지고 왜 이제 나타났니? 자기네들끼리 그런다니까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뭐 뒹굴뒹굴 뭐 성관계하면서도 그러고 어디 놀러 가서도 왜 이제 나타났냐? 진작에 나타나면 당신이랑 결혼했을 텐데 그거는 현상만 하는 거지 그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바람기가 있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간과한 거예요. 간과하고 저 아내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 남자를 구원해 준다는 거야. 나랑은 잘 맞는 거야. 나랑 살면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은. 웃기지 말라고 그래. 자기도 고작 방 하나밖에 못 채워요. 남은 빈 방 어떻게 할까? 마음의 빈. 이 사람은 또 자기랑 결혼하잖아. 또 그 빈 방을 채우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또 심지어 전처한테 다시간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걸 좀 못 깨닫는 거지. 무슨 아내랑 문제가 있어. 아내랑 그래.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딨냐고 둘이 같이 살아보라고. 하지만 이 지경까지 간 거는 자기한테 순간 빠져서 그런 거야. 상간녀한테 빠져서 중독돼서 그러는 거지. 원래는 아내랑 아주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그쵸. 거거든. 네. 마찬가지로 상간녀랑 또 결혼하면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또 살다가 또 갑자기 바람이 나면 또 지적질 똑같이 한다고. 맞아요. 예전에 아내한테 했던 거를 지금 결혼한 상간녀한테 또 똑같이 해. 새로운 여자 나타나면.
그걸 왜 모르냐는 얘기지. 저는 그럴 확률은 8, 90% 이상으로 보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게 상간자가 미혼이면 결혼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아예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이게 결혼 생활은 좀 연애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다를 거다.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을 그렇지. 정말 행복하게 해줄 그렇지, 수 있다. 이 그렇지. 사람도 나로 인해 행복할 수 있다. 아내가 문제다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미혼자들 그럼. 하는 것 같고 기혼자다 하더라도 기혼자들은 조금 더 현실을 그렇지, 인식하긴 그렇지. 하는데 그래도 나는 특별할 것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하는 것 생각이지. 같아요. 네. 아니 원래 그 전처도 마찬가지였다고. 처녀 총각 둘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불우한 아버지가 바람둥이고 그런데 자기가 반듯한 얘기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 증오해. 나는 똑바로 살 거야. 아 그래 이 사람은 또 나랑 결혼하면 안 그럴 거야.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그런 희한한 생각으로 결혼을 해요. 근데 여지없이 똑같거든. 이 사람 자체 문제라고. 맞아.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산다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이 사람이랑 잘 맞기 때문에 우린 잘 살 거야. 저 아내랑은 원래 안 맞아. 그 태반 사실 거짓말이고 맞아. 안 맞는다고 했던 얘기도 거의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발 그 상간녀가 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넘어가더라고.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바람 피우죠. 넘어가.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이 방송이 뭐 꼭 상간녀나 상간남을 뭐 염두에 둔 방송은 아니니까 그걸 알아서 뭐 이거를 자기네들이 깨닫는 판단하는 상간남녀들은 정말 상위 0.1% 현자들이 현자라고 현자라고 현자라고는 평가하고 싶어. 근데 그런 현자들이 잘 살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게 거의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이런 건 없지. 무슨 천벌 이런 건 없더라고. 천벌을 받는 건 없어요. 몰라. 저승에 가서 천벌 받는 거 있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승에서 꼭 뭐 천벌을 받는다. 뭐가 뭐 잘못된다. 이건 아니야. 다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또 다른 바람을 부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도 천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준 그렇죠. 사람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거나 이거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의 원리가 좀 그런 정도의 법칙도 없다면 우리 세계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뭐 예전에 뭐 친일파들도 뭐 호의호식하다가 그 천수를 다 누리고 평생 부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천벌은 안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꼭 이승에서의 삶만 삶이냐 저승에서 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길게 보고자 하는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 천벌이나 이런 거는 시차는 없다. 오차가 없다 그랬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응징을 받는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예.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그 좀 종교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칩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